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남 차병원 선배니까 최진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중 허발 메디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허발 메디신에 대한 애니멀 데이터, 그다음에 휴먼 데이터, 그다음에 마더세이프의 데이터를 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발 메디신 한약은 약 3,000년 동안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연에서부터 원료를, 약재를 구했는데 주로 허브라든지 토유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광물로부터 얻었고, 주로 치료는 절박유산을 치료한다든지 반복유산을 치료한다든지 유산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다음 임신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임신부한테 나타나는 것은 노제가 있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구강 내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아까 유산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유산을 일으킨다든지 조산을 일으킨다든지 산후기 열이 발생한다든지 혹시 출혈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피투스와 뉴본에 대해서는 페리네탈 모탈리티를 증가한다든지 미숙아를 만든다든지 기형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멘탈 리타데이션이나 간지를 유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애니멀 데이터를 보면 먼저 포스트파텀 마터널 모탈리티와 안테파텀 마터널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약제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트파텀 마터널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은 창출, 투사자, 감소, 백봉령, 청궁, 진피 등이 있겠고, 안테파텀 마터널 모탈리티는 투사자, 백봉령, 산약, 타인, 지왕, 청궁, 진피가 있겠습니다. 태자의 페리네탈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은 대략 25%에서 70%인데 백봉령, 지왕, 청궁이 있겠는데, 이 세 가지에 다 증가시키는 약제는 청궁이 있겠습니다. 이 청궁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휴먼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을 일으키는 약제로 봤을 때 메이저 림 아노말리 일으키는 것은 창출하고 황금이 있습니다. 양쪽 어퍼 로어 림의 익스텐션 에비덕션 아노말리 일으킨다든지, 포스의 숄더와 힙의 디슬로케이션, 그다음에 앵클의 디슬로케이션, 그다음에 꼬리의 태화를 일으킨다든지, 레디우스를 짧게 만들고 울라와 펄스 팔랑스 보온을 같이 결손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토사자, 숙주왕, 청궁, 진피 등은 마이너 림 아노말리를 일으키는데 주로 폴리닥틸이나 올리고닥틸을 보고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약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주로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약제들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 청궁 같은 경우는 한국 네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커먼 네임이 다르고, 그다음에 라틴명이 다르고, 학명은 물론 다 다릅니다. 위에 게 이제 한국에서 쓰는 거고 밑에 거는 중국에서 쓰는 겁니다. 반면에 당귀 같은 경우는 커먼 네임하고 한국 네임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라틴 네임은 뒤에만 조금씩 달라지고 학명이 다릅니다.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자연산을 일으키는데 관여되는 한약재인데, 박하, 목단피, 금우나 주로 이제 이들은 감기약에 섞여져 있고요. 바나 이런 것들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섞여 있는 약들입니다. 휴먼 데이터는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18개 나라가 참여한 멀티 센터로 해가지고 임신 중 허벌 메디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먼저 빈도에는 전체 산모는 약 2,600명이 참가를 했고, 이 중에 29%가 임신 중에 한약을 먹었습니다. 북미 쪽은 인시던스가 6에서 9%고 호주는 34%에 반해서 영국은 58%, 노르웨이는 40%, 이탈리아는 48%로 훨씬 더 이쪽 유럽에서 많이 먹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세이프티니스를 보게 되는 참여했던 임신분이 약 9,000명인데, 이들이 이제 금기제나 한약에 노출된 임신부가 20%, 임신 중 주의를 요하는 한약에 노출된 임신부 32%에서 약 반 이상이 임신 중에 주의를 요하는 한약제에 노출되었습니다. 주로 자궁수축을 일으키는 약제로는 파란 노르삼, 승마, 냉이가 있겠고, 금기시되는 한약제에 노출된 임신부들의 경향을 보면 주부라든지 대학교 이상을 받았다든지 엽산을 복용하지 않는다든지 임신 중에 술 먹는다든지, 놀라운 것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약 3배 정도 이 약제들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는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는데 20%에서 많게는 80% 정도 임신 중에 한약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생강 같은 경우는 입덧을 주려고 먹었고, 마늘 같은 경우는 하이퍼텐션이나 그다음에 안티 헤모스타틱 이펙트를 보려고 먹었고, 호박은 안티 다이베틱, 안티 하이퍼텐션을 치료하려고 먹었습니다. 비터립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나 아메바, 그다음에 홍역 등을 치료하려고 먹었지만 유산을 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냈고, 캐스터 오일은 레이버 인덕션을 약 3배 정도 증가시켰지만 이시놀레이 애시드 때문에 유테라인 럽처를 보고합니다. 님 같은 경우도 안티인플라메토리나 안티파이로틱 이펙트 때문에 복용하지만 임신 터미네이션의 효과를 나타내고, 알로에 같은 경우는 오랄로 섭취했을 때 칼슘 이펙트를 보고하며 유테라인 컨트랙션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임신 제1, 3분기 때 한약을 먹었을 때 이제 메이저 컨제니탈 아노말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14,000명의 라이벌스가 포함됐고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입니다.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황년인데 우리가 지금 처방하고 있는 감기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버 시스템의 컨제니탈 말포메이션이 약 8.6배 증가했고 익스터널 제니탈 오간의 기형도 3.8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안테음이라고 그래서 한 10가지 약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처방인데 주로 이제 자궁 수축을 일으킨 데로나 유산기가 있는 때 임신 중에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임신 중에 노출됐을 때 머스큘로스켈레탈과 커넥티브 티슈의 기형이 약 1.6배 증가하고 눈의 기형도 약 7.3배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 그다음에 포스네이탈 피리어드에 허벌 메디신 노출됐을 때 시스템 리뷰를 했던 자료입니다. 47개 그 허벌 메디신을 갖다가 조사를 했고 100만 명 이상의 임신부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약제를 보면 아몬드 오일 같은 경우는 프리턴 벌스를 2배 정도 증가시켰고 라즈베리 립은 제왕절 기회를 3.5배 증가시켰고 감초를 많이 먹는 경우에 프리턴 벌스가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음마나 페퍼라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데 레이버 인덕션이 주로 사용되는데 마터널 모비디티를 1.3배 증가시켰고 네오네탈 데스나 모비디티를 1.2배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마더세이프의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감초입니다. 감초를 임신 중에 노출됐을 때 그 자료인데 185명의 임신부가 포함이 됐고 마지막 그 투여된 그 메디안 주수는 4.6주였으며 하루에 그 복용된 약제의 양은 메디안 값이 250mg, 주로 감기약으로 먹는 거에 포함됐습니다. 스틸버스가 약 8배 정도 증가하는 마지널 시그니피컨스를 보여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제너럴 포퓰레이션의 스틸버스 레이트와 비교했더니 약 13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말린 생강으로 건강이라고 그러는데 160명 임신부가 포함됐고 마지막 노출된 주수의 메디안 값은 4.6주며 하루에 470mg에 노출됐고 주로 감기 때문에 노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틸버스가 약 7.8배 증가를 해서 마디널 시그니피컨스를 보여서 대한민국의 제너럴 포퓰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약 8배 정도 스틸버스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계피라고 하는 건데 계피는 약 180명의 임신부가 포함이 됐고 마지막 노출된 주수는 5주였고 하루에 약 50mg까지 노출됐으며 주로 얘는 소화불량에 사용됐습니다. 다행히 이 약제는 피투스나 네오네이트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앞에 쭉 나왔던 이 천궁인데 110명의 임신부가 임신 중에 천궁을 복용했으며 4.4주까지 노출되었고 하루에 1250mg 노출됐습니다. 주로 감기 약제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젠더를 갖다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 애들이 투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밑으로 간 애들이 10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수천 년 동안 허벌 메디신이 사용되었지만도 이 약제의 어떤 처방에 포함되는 개개 약제에 대한 어떤 독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베이스라인 스터디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허벌 메디신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성이라든지 효능에 대한 적절한 에비던스가 지금 요구가 돼야 되고 용량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표준화가 돼야 되고 특히나 금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랭귀지 프로블럼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